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윤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전 연세대 이제 교수께서 별세하셨죠. 자, 오늘이 이제 발인인데요. 윤 대통령은 발인을 마치자마자 바로 또 미국으로 중요한 국익이 걸린 외교 무대에 이제 올라갑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함께하는 3국 회의입니다. 3자 회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될 것 같아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데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고인이 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소식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 조정훈 의원이 나름대로 일화를 갖고 있네요. 조정훈 의원이 연대 경제학 출신이죠. 고인이 되신 윤기중 교수가 평생을 걸쳐서 또 봉직했던 대학이 바로 연세대 아닙니까? 조교 시절에는 한양대에도 잠깐 계셨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이 윤기중 교수에 대한 일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정훈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요, 그야말로 원칙주의자였었고 고매한 인품으로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점을 줄 때 보통 학점을 보통 후하게 주는 그런 교수들이 많죠. 학부생들, 제자들의 그 장래를 위해서라도 학점을 좀 넉넉하게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윤기중 교수는 달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F 폭격기였다고 하네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바로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신상필벌이 확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F 폭격기라는 별명을 이제 가졌다 그러는데요. 참 F 폭격기라는 이런 단어 자체도 정말 굉장히 느낌이 정말 새롭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런 어떤 F 폭격기들이 좀 많이 좀 필요하죠, 사실은. 자, 조정훈 시대준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그 현장에서요, 약 1시간가량 머문 후 이제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윤기중 교수님은 제게 너무나 특별한 분이다. 연세대 상경대학에 갔을 때 학과장이셨고 통계학 개론으로 연대 경제학에 큰 대부셨다. 이 이제 조정훈 의원은 윤 교수가 몸담았던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92학번이죠. 92학번. 조정훈 의원은 교수님은 학과장이셔서 강의는 제가 다닐 때는 안 하셨고 특강을 몇 번 하셨다. 윤 교수님 강의는 F 폭격기라고 원칙대로만 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상경대학 동기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윤 교수님이 대통령의 아버지가 되실 줄은 당시에는 꿈에도 몰랐다. 세상 누구도 몰랐겠죠. 자, 저희 상경대학 동기들은 다 같이 현재 깊이 애도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빈소에서요, 대통령 내외와 나눈 이야기가 눈길을 끄는데요. 조정훈 의원은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과 영부인과 말을 나눠봤다. 대통령께서 바쁜데 와서 고맙다고 했고, 저도 국정이 바쁘신데 이런 어려운 일이 나셔서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여러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합리적인 판단을 해줘서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평소 이 조정훈 의원이 방송 등에서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런 발언을 자주 했었죠. 우리나라 정치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 영부인을 공격하는 정치 대신에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자주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죠. 이 조정훈 의원은. 그런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했다는 의미로 이제 읽힙니다. 김건희 여사가 특별히 조정훈 의원에게 고마움을 표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정훈 의원은 그동안요, 여러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에까지 이제 출연해서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는 정치를 하고 싶다. 영부인을 공격하는 정치가 과연 옳은가? 등등 비판적 시각을 내비쳐왔죠. 조정훈 의원은 또 대통령 내외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자고 그러시길래 언제든지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먼저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조정훈 의원은 앞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정훈 의원은 서울 지역에 이제 출마하리라고 보여지만요. 어떤 그 간판을 달고 출마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시대 전환 타이틀 그대로 나갈 수도 있고요.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시대 전환으로 출마하더라도 그 자리는요, 국민의힘은 공천하면 안 돼요. 비워둬야 됩니다. 그거에 무슨 말인지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어떤 인재를 다시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 통틀어서 호감도만 놓고 보면은 원탑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좌파들은 이 조정훈을 언제부터 굉장히 비난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우파 보수 이쪽에 있는 계층에서 볼 때는 뭐 정말 합리적인 약간 서구형 이미지가 좀 풍기죠. 말하는 저 어법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선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조리 있게 말을 잘합니다. 무엇보다도 젠틀하면서도 프레시하잖아요. 이런 느낌을 주는 정치인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야권에서는요, 현재 이탄희를 띄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탄희하고 이 조정훈하고 딱 갖다 대 보십시오.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정훈은 엄청난 정치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본인이 지금 쇠가 없는 거죠. 시대 전환 갖고는 뭐 1%의 쇠도 만들기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완전히 이제 그 위상이나 볼륨이 무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장점이요, 뚜렷한 정파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이런 스탠스로 크게 된 인물이 거의 없어요. 안철수도 실패했죠. 근데 안철수와는 또 다른 프레시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정훈의 시대가 한번 온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조정훈 의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검찰 출신이고 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경제를 잘 모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조건 중에 이 경제를 모르면 대통령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없더라도 경제가 국가 유지에 있었어요. 대통령의 직무 본분 중에 과거에는 안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시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요즘 것 같이 글로벌화된 시대에서는요, 이 경제가 어쩌면은 그 모든 것보다 우위에 있을지 몰라요.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게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보도 사실 경제가 발전하면 그 저절로 해결됩니다. 국방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요. 그런 어떤 현상에 비춰보더라도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때 제1의 우선순위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윤 대통령은 법대 출신이면서도 경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미 대선 후보 시절에 수없이 많은 토론회를 거치면서도 이미 입증이 된 것인데요. 이거는 이번에 이제 고인이 되신 윤기중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합니다. 고인은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이제 이름 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경제적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인데요.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이래 줄곧 자유주의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자유주의. 그리고요, 그 고인은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자 대표적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있죠. 그 저서 중에 선택할 자유라고 있죠. 선택할 자유. 이 책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여기 의미심장한 어떤 내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윤 대통령은 부친인 윤 명예교수가 임종하기 직전에 있었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라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시장 경제, 자유주의, 그리고 기업 우선 뭐 이런 것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그리고 분배와 평등에 대해서도요, 윤 대통령이 개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뿐입니다. 그런 것을 일찍이 고인이신 아버님으로부터 전수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신을 공유하는 인물이 바로 이 조정훈 의원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과 함께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거의 같은 나이 아닙니까? 자, 이 두 사람이 엮어낼 수 있는 시너지가 엄청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것도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요. 시대 전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국민의힘과 손잡고 가는 것도 굉장히 멋진 하모니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요. 하는 김에 이런 사진을 좀 구경할까요? 윤 대통령 어린 시절인데요. 부친의 모습을 보십시오. 윤 대통령하고 뭐 똑같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과거에 저런 얼굴을 가졌을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젊은 시절 윤석열 대통령 딸 윤신원과 함께 찍은 사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이가 지금 없지만요. 아이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너무도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윤 대통령이 지금 과거에 저런 사진을 찍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왼쪽에 있는 윤기중 고인이 되신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인데요. 윤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 모습도 있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아버지가 더 윤 대통령이 닮았잖아요. 몸에 살이 있을 때는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몸에 이제 살이 이제 많이 빠진 상태로 다이어트 된 상태로 계셨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 모습이 좀 달라 보였는데 이때 사진 보십시오. 너무도 닮았습니다. 너무도. 예. 사진 구경 좀 더 하실까요? 자, 이거는 너무도 많이 알려진 사진이죠. 예. 이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몸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아버지처럼 모습이 조금 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때 사진 이거는 뭐 우리 언론이 너무도 많이 소개했던 사진이고요. 또 이때 사진은 과거적 사진입니다. 자, 윤기중 부부와 윤 대통령 정말 어릴 때네요. 어릴 때 사진입니다. 너무도 해맑은 모습이고요. 이때 두 분 다 살이 지금 빠져 있죠. 이때는 또 빠진 쪽으로 또 닮았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참 유전이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자, 이 정도 할까요? 그런데 이 윤기중 교수에 대한 그 내용을 하는 김에 조금 더 전달해 드리고 끝낼까요? 12분, 13분쯤 되는데 한 2분 정도 더 쓰겠습니다. 향년 92세로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셨죠. 그런데 이 윤기중 교수는 생전에요. 경제 현상을 통계학으로 해석하는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학자다. 우리나라 통계학의 기초를 다지고 집대성한 아주 엄청난 경제학자로 지금 평가받습니다. 1956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죠. 한일 수교 이후인 1967년 일본 문부성 국비장학생 1호로 선발돼 일본 히토스바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학통이죠. 보통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중에 유명한 교수들은 대부분 미국 유학통들인데요. 자, 이듬해 귀국한 윤 교수는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1997년까지 강단에 섰습니다. 윤 교수가 집필한 통계학 1965년 나온 책이고요. 수리통계학 1974년, 통계학 개론 1983년은 국내 통계학의 대표적인 총론 교재로 꼽히고 있고요. 지금도 학부에서 많이 이렇게 교재로 사용한다 그러네요.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 1997년 역시 주요 저서 중에 하나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주요 논문으로 한국의 국민소득 분석 1958년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이고요. 북한의 사회주의 그리고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1975년에 나온 책 성장과 소득 불평등도의 국제비교 1984년 불평등에 대한 재평가 2000년 한국의 교육비 탄력성과 불평등 2002년 그러니까 2002년이면 약 한 20년 전인데요. 70대 그 무렵에도 이런 책을 집필하고 있었다. 그리고 몇 해 전까지 17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패티의 저서를 번역하는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 교수가 유학한 일본 히토스바 시대 책에서는요. 2025년 개교 150전을 앞두고 학교 역사 편찬을 위해 그 학교를 이렇게 졸업한 유명 인사들을 이제 찾아서 인터뷰를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그 타진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나라 이 경제학자들 중에는요, 유명한 분들이 많죠. 뭐 학파 이야기하면 뭐 스강학파, 뭐 조순학파, 뭐 학현학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 학현학파라고 하는 것은
변영윤 얼마 전에 이분도 90대에 돌아가셨죠.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돌아가셨죠. 이분은 우리나라 좌파 경제학의 대부죠. 좌파 평등을 주로 이제 강조하고 분배를 강조하는 그런 학파죠. 그리고 조순 학파는 뭐 이 좌우를 망라하긴 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큰 어떤 학파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비교적 이제 중립적이다. 양쪽을 다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죠. 좌파 경제학자도 있고 우파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보수적인 그 인사도 많고, 뭐 가장 유명한 인물은 정운찬이었죠. 조순학파의 이제 인물 중에는. 또 하나가 이제 서강학파죠. 서강학파는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을 옹이한 바로 그 학파입니다. 서강대에서 주로 교편을 잡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남도구 이제 총리가 가장 유명하고 김종인도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죠. 서강학파에 들어가죠. 그런 뭐 큰 학파들이 있습니다만 윤기준 교수는 그것과는 별개로 통계학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로 보거나 여러 가지 어떤 교편 생활을 했던 것을 볼 때 변형윤 교수와 거의 비슷한 연배잖아요. 그래서 1세대 경제학계, 우리 대한민국 경제학의 태두급의 인물들이 한 10명 정도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인의 죽음을 다시 한번 애도하고요. 상가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